네, 다음 이제 부동산의 분류로 가볼게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그러면서 먼저 뒤에 넘기시면 토지의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토지의 분류는요. 네,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 뭐냐면 지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21페이지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분류. 바로 밑에 3. 지상의 상태에 따른 분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목에 따른 분류가 아주 중요하고요. 별표 2개 쳐주시고 3. 지상에 따른 분류 별표 하나. 네, 이쪽에서 대부분 지목에서 뭐 한 4번 중에 한 3번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상에 따른 분류도 한 3, 4번에 한두 번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목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네, 지목. 토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주된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적법에서 네. 그래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한마디로 지적법이라고 하고요. 네, 28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크게 5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지목은 지금 지적법에서 구분하고 있고 5개 군으로 해서 28개의 지목이 있다. 그래서 먼저 5개의 군에 먼저 도시형 지목이 나오죠. 네, 이 지목은 뭐 매번 출제된다고는 했지만 뭐 다 보실 건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도시형 지목에서는 이거 대, 노란 걸로 표시된 부분 있죠. 대 체크, 공장 용지 체크, 그다음 유원지 체크, 주차장 용지 체크. 네, 그렇게 해주세요. 4가지 대공장, 유원지, 주차장, 용지. 나머지도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고요. 여기 지목에서는 주로 예외사항이 있어요. 읽다 보면 아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건 제외다. 이렇게 하는 주로 예외사항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게 도시형 지목이냐 생산형 지목이냐 이 그 군을 묻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렇게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냥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지목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 보시면 대 읽어볼게요. 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것들에 네,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아직 건축물을 짓진 않았더라도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바닥 토지를 지적법상 대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법률상 용어이기 때문에 대지 그러면 틀려요. 대.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에 보시면 공장용지에서는 뭐 제조업의 시설 부지다 어쩌고저쩌고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네,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네, 의료시설 등의 부지도 포함이에요. 네, 근데 그 위에다 도로도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도로나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그 지목이 뭐다? 공장용지다. 네. 네, 그 다음에 유원지. 네, 일반 공중의 위락이나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바닥 토지는 유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2줄 아래 보시면 다만 네,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박시설이나 유기장의 부지, 하천, 국어 또는 유지의 네, 하천, 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거리 등으로 봐 독립적인 것일 경우에는 제외, 유원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주차장 용지 마찬가지예요. 다만 거기 잘 봐주세요. 다만 제외한다 그러면서 네, 노상 주차장, 우리 길 위에다가 이렇게 주차선 그려놓은 거. 네, 그리고 건물의 부설 주차장, 그리고 판매 목적의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 용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의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은 우리가 영구적 건축물의 바닥 토지는 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긴 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산형 지목에는 뭐 전답, 가수원, 목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생산형 지목에서는 그 4가지. 네, 전답, 그리고 가수원, 목장, 용지 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전에 보니까 물을 상시 사용하지 않고 밭전이니까. 네, 그래서 뭐 나무, 거기 보면 작물, 약초, 뽕나무 이런 거죠. 네, 답은 논이죠. 논 답이니까. 물을 상시 이용하는 뭐 미곡, 연, 미나리 이런 물을 상시 이용한다. 그럼 답. 네, 가수원과 목장 용지는요. 보시면 네, 사과나 뭐 배, 밤 이런 걸 키우면 당연히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가수원이다. 다만 거기 잘 봐주셔야 되겠죠. 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의 동그라미. 네, 목장도 같아요. 네, 다음의 용지는 목장 용지로 한다. 그러면서 초지, 축사, 부속시설물은 다 목장 용지인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가수원과 목장 용지 같았죠. 지금 그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다. 네,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관련 지목에서는요, 뭐 제방, 광천지, 염전,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서는 염전과 하천, 염전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하천과 국어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염전을 보면은요, 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네,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염전이다. 그러니까 이걸 천일 재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다만 천일 재현 방식에 의하지 않고요.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 네, 거기도 제외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여기는 공장용지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천과 국어를 또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하천은요, 그냥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하천이에요. 네, 국어는요, 인공적인 수로 뚝, 즉 인공적이다. 그럼 국어고, 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그런데 소규모다. 그러면 국어예요. 아니, 그냥 자연의 유수 그럼 하천, 인공적이거나 자연의 유수인데 네, 소규모 그럼 국어. 네. 네, 유지도 이게 조금 가끔 등장을 하니까 유지도 볼게요. 네, 일정 지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을 유지라고 해요. 그 댐이나 저수지 이런 것들, 연못 같은 것들이 유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서, 그 SOC형 지목에서는요, 도로와 채용용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도로. 네, 다음에 토지가 도로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장 용지에서 제가 거기다 도로 하나 더 써주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지목이 돼요. 도로가 아니라 공장 용지 안에 있는 도로는 공장 용지인 거죠. 네, 그럼 어떤 것들이 도로인지 보면 점 4개는 꼭 읽어보시는데 특히 세 번째.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의 부지는요. 그게 도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는 도로다. 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다음 채용용지. 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쭉 가면서 종합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쭉 나오죠. 다만 거기도 세 번째 줄에 다만 네,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래서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면 제외한다. 네,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니까 봐주시고, 네, 기타 지목에서는 묘지와 잡종지의 체크. 네, 여기 묘지와 잡종지. 묘지 보시면요, 유골이 매장된 토지 그리고 쭉 가다가 납골 시설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당연히 묘지겠죠. 그런데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다 그랬네요. 거기도 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다. 네, 잡종지. 네, 다음에 토지가 잡종지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네. 갈대밭, 실외 물건 쌓아두고, 네, 돌 캐내고, 흙 파내고, 야외시장, 비행장도 잡종지네요. 네, 공동 우물이라던가. 네, 영구적 건축물은 원래 대라 그랬잖아요. 그 바닥 토지는. 그런데 영구적 건축물 중에 변전소나 송신소, 소신소, 송유시설, 예,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네, 쓰레기 오물처리장이 또 잡종지다. 그거 좀 잘 봐주세요. 네, 변전소, 송신소. 도축장,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이 잡종지다. 그리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도 잡종지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잡종지. 다시 올라가서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묘지 잡종지까지 봤고요. 지목 지금 체크해드린 거 꼭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분류가 나오네요. 네.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선 잘 출제를 안 하고요. 3장에서 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룰 거니까 용어 정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 네,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용도지역은 크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4개의 용도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그중에 다시 도시지역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네,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한다. 그럼 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4가지. 도, 관, 농, 자예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속에는 다시 주, 상, 공, 녹,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네, 관리지역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전관리부터 보, 생, 개.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네, 여기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도간 농자 속에 주상공록 보생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세 번째 지상의 상태에 따른 분류. 네, 이쪽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지목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얘는 법상 분류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지상물의 유무 또는 주변 환경이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그러면서 네, 이건 그때 일본식 표현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네, 뒤에 보면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체크해 드릴게요. 네, 일단 두 번째 나지에 체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칸 내려가서 네, 공지, 네, 공지. 그다음에 그 밑에 대지 말고요. 그 두 번째 줄에 그 터대자 쓰는 그 대지 말고 두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네, 자루대자 있죠. 밑에 오디변을 쓰는 그 대지. 거기 중요하고, 네, 그다음 맹지 밑에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법지와 빈지를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유효지와 휴한지 있고, 그다음 필지와 획지를 묶어 주세요. 네, 그렇게 대비되는 개념들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소지는요, 개발되기 이전 토지다 그랬고요. 나지, 건물이 없는, 우리가 보통 나대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얘기예요. 나지, 건물이 없는 토지다. 네, 그래서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갱지는요,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가 갱지예요. 네, 그리고 저지는 사법상 제약이 있는 토지. 우리가 뭐 제약을 있으면 뭐 저지한다 이런 말을 쓰니까 이건 좀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사법상 제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 갱지, 있으면 저지. 네, 그런데 여기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토지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법상 제약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사법상 제약이 없거나 있냐에 따라 갱지, 저지다. 네, 부지는 뭐 일정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다. 네. 별거 없고요. 이제 공지. 네, 공지는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비어있는 토지가 공지예요. 이거 공지 좀 잘 받으셔야 돼요. 네,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비어있는 토지. 네, 뒤에서 이제 건폐율 학습하실 테니까 뒤에 학습할 때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는 넘어가고 읽어보시고 두 번째 있는 대지. 네, 자루대자 쓰는 대지 볼게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공도, 그죠? 넓은 큰 도로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은 택지를 말하지만 맹지와 같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고 있는 토지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토지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도로예요. 제가 지금 도로를 그리고 있는. 여기가 다 도로라고 해볼게요. 네, 사방이 다 도로죠. 네, 그런데 이게 번지가 1, 2, 3, 4, 5, 6, 7, 8, 9, 10 번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도로 땅들은, 이 토지들은 이게 도로에 다 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5번과 6번은 지금 전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네, 그러면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밑에 아직 안 봤죠. 맹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맹지는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가 맹지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6번 토지는 이 7번 토지 옆으로 이렇게 네, 좁은 도로가 있었다. 네, 그러면 이 공도에 완전히 연접해 있지는 않지만 좁은 접속면을 통해서 네, 이렇게 약간 자루가 옆으로 누워진 것 같은 네, 이런 식의 네, 요걸 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접속면을 갖고 있다, 그럼 대지고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럼 뭐예요? 맹지. 그래서 맹지와 그 네, 자루대자 쓰는 대지 잘 구분해 주시고요. 포락지는 뭐 침식된 토지다, 집안이 절토됐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법지와 빈지를 볼게요. 법지와 빈지. 네, 법지는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예요. 활용할 수 없는 토지. 그래서 경계면 같은 걸 말하고요. 빈지는 소유권이 비어 있는 게 빈지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없지만,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그래서 주로 해변의 토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빈지라고 한다. 네, 다음 유휴지와 휴한지 볼게요. 유휴지, 우리가 뭐 유흥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유흥업소. 그래서 유는요, 네, 놀 유자.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가 유휴지예요. 휴한지는 그게 쉴 휴자가 앞으로 오니까 네,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가 휴한지. 그래서 유지와 휴한지도 잘 구분해 주시고요. 네, 필지. 우리가 앞에서 토지는 지번으로 등록하고 하나를 필지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필지는 이게 소유가 중심이 되는 법상 단위, 지적 법상 단위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를 우리가 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그랬죠. 네, 획지는 그렇지 않죠. 네, 필지가 법률상에, 즉 이 하나하나 1번지를 하나의 필지라고 한다면 획지는 네, 필지가 법률상의 개념인데 비해 획지는 이용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단위 개념이다. 따라서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그래서 네, 경제적, 부동산 학적 개념,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니까 네, 이걸 다 묶어서 네, 가격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대로변에 접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의 획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는 법률상 개념으로 필지,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걸 다 묶으면
획지. 네. 그래서 여기도 다른 것도 한 번씩은 읽어는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노란 걸로 체크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잘 봐두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 건물의 분류를 볼게요. 네, 건축법상 분류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상 분류는요. 9개의 시설군과 그걸 다시 28개로 세분해놨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1-9에 네,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시설군이 최고 상이고 쭉 내려오면서 뭐 산업, 전기, 문화, 그다음 밑에 주거 업무, 관련 시설, 그다음 그 밖의 시설 쭉 나오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시설군이 상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표 1-9에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은 허가가 필요하다. 그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 용도 변경은 신고. 네,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올 때는 신고겠죠. 네,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신고만 해도 되는데 올라갈 때는 네,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8번에 주거 업무 시설군에 보면 단독과 공동주택 있죠? 네, 그걸 다시 밑에 표 1-10으로 주택의 분류로 다시 빼놓은 거예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밑에서 구분해 놨죠? 그래서 표 1-10이 중요해요. 네, 거기다 별표 해주세요. 일단은 단독주택 속에는요, 네,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죠. 그 다음에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까지 있고요. 네, 거기서 보시면 단독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한 집에 한 가구 사는 그 단독을 말하는 거고, 다중 보시면 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이제 하숙집 같은 구조.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돼요. 각 실별로 네, 취사시설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선 층과 면적 기준이 중요해요. 다중주택은 3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네, 다가구는 보시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 제외하고요. 네, 지상의 주택 층수가 네, 주택 층수 3층 이하 같죠? 다중하고 3층 이하.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지하 주차장 빼고 네,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래서 3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는 다중. 그렇죠?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가구. 그래서 333 이하, 366 이하가 다중 다가구예요. 둘 다 3층 이하고요. 네, 660, 330 이하. 그래서 333 이하, 366 이하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은요, 네, 아파트예요. 면적 기준은 상관없고요. 네, 그다음 연립. 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공동으로 오면은요, 4층 이하 660 초과가 연립이에요. 네, 다세대는요, 네,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죠. 여기는 네, 이하이면서 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그래서 4층 이하. 그래서 여기 오니까요. 공동주택은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하는 게 또 관건이죠. 그래서 4층 이하, 4층 이하는 똑같은데 660 초과냐 이하냐. 466 초과, 466 이하.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주차장 기준을 보니까요. 네, 다가구와 다세대가 주차장 기준이 같아요. 요거 주택 층수 제외해주는 기준이. 다가구 볼게요. 네, 다만 1층에 2분의 1 이상을, 즉 2분의 1 이상을 네, 필로티로 쓰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주차장 용도로 써야 돼요. 네, 주차장 용도로 쓰면서 네, 나머지를 네, 주택 외로, 네, 주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주택 외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네, 다세대도 같죠. 밑에 보시면 다만 2분의 1 이상 필로티로 사용하면서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로 쓰면 네,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와 연립이 같아요. 네, 아파트. 보니까 네,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쓰면 그래서 1층에 전부를 필로티로 쓰면서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제외해준다 그랬죠. 네, 연립도 마찬가지.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제외해준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1층을 이렇게 쭉 기둥으로 세워놓은 게 그게 필로티 구조예요. 그래서 1층에는 주택이 없고 아파트도 그런 데 있잖아요. 네, 밑에 1층은 기둥만 세워서 다 주차장으로 쓰면 그걸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 주택의 분류 여기도 네, 층과 면적 기준, 주차장 기준 잘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교재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네. 이번 시간에 본 네, 주요 내용, 네, 키워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 설계에 대해서 했었죠. 네, 일반적인 재무 설계와는 어떻다? 같은 맥락, 프로세스도 유사하다 그랬고요. 네, 다른 선진국은 투자 설계 포함, 우리나라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설계는 어디에 관점? 투자 주체인 고객, 재무 목표의 관점. 네, 기존의 전문가들은 투자 객체인 물건의 관점 이랬었고요. 네, 부동산 활동에는 크게 뭐가 있었죠?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 누구나 참여하는 게 일반 활동, 하나의 업으로 성립되는 게 전문 활동. 네, 우리 부동산 설계는 무슨 활동이다? 네, 전문 활동에 들어갔고요. 네, 일반 활동에는 소호가 정의 있다 그랬어요. 그때의 정책은 수동적 의미다 그랬죠. 네, 다음 이제 우리 2절에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했었죠. 일단 뭐로 나눈다?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협의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랬고요. 토지는 그 상하에 미친다 그랬고 정착물에는 토지에서 독립된 게 뭐죠? 건축물, 토지에 부합된 게 도로, 교량, 담장, 축대 등이 있다. 네,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다 뭘 더한 거? 네, 의제 부동산을 더한 거. 그죠?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뭐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네, 그다음에 임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과 그 미분리된 과실도 포함한다 그랬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 포함. 안 들어가는 거 뭐였죠? 20톤 미만의 선박, 그리고 분리된 과실, 영어권, 특허권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했고요. 네, 지목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봤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다 언급하기는 어렵겠고 그 지목은 예외사항 위주로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제가 체크해드린 내용 위주로 하고 문제 조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도 한 번 정도는 읽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봤었죠. 네, 일단 단독과 공동을 나누셔야 되겠고 단독주택에 다중과 다가구가 있었었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일단 3층 이하예요. 그래서 다중은 333 이하, 그래서 3층 이하 330 이하, 그다음에 다가구는 366 이하, 그래서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4층 이하는 똑같은데 660 초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그랬었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층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기준이 아파트와 연립이 같았었죠.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쓰면 뭐였죠? 네. 아파트와 연립은 네,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 다세대와 다가구는 네, 1층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면서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썼을 때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그랬죠. 네, 우리가 일장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긴 했는데요. 또 정리해보니까 그렇게 또 아주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